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 연방법원이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원비어 씨와 관련해 북한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비어에 대한 고문과 살해, 가족에 대한 상처 등 야만적인 북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4일 북한이 오토 원비어 유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거 청문 심리가 열린 지 5일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베릴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원비어에 대한 고문과 인질 잡기, 재판 후의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원비어를 구금했고 구금자들을 일상적으로 고문한다는 점을 원고 측이 설득력 있게 증거로 제시했으며 북한의 야만적인 행동이 원비어의 죽음을 야기하는 데 상당한 요인이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원비어 주치의의 진술서를 통해 사인을 뇌 혈액 공급이 5분에서 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당사자인 오토 원비어 씨와 부모에 대한 보상액은 5,100만 달러, 징벌적 배상금은 4억 5천만 달러로 매겨졌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했던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미국에서 진행된 북한 관련 재판에서 가장 큰 배상액이라며 북한에 대한 징벌적 판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That's the way the plaintiffs, the Wonbia family, had it in mind to send a strong message to North Korea. Many were awarded a lot of money and punitive damages were awarded as well, but this is by far the highest amount. 하월 판사는 북한 측이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걸석 판결을 했으며 원고 측이 이번 판결 내용을 북한에 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측 변호인은 막대한 배상금이 판결돼 더 이상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가 북한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2달여 동안 전 세계 80여 개 기업을 사이버 해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공격 대상은 금융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인데 북한 연계 조직 라자루스의 악성 코드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맥카피는 지난 10월 말부터 이뤄진 사이버 해킹 사례들을 분석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87개 기업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맥카피 측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업들은 금융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로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이 공통적으로 발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맥카피의 라지 사마니 팀장은 해킹 수법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 라자루스와 거의 같다고 밝혔습니다. The tools and tactics and procedures were aligned with some of the tactics that we've seen from previous campaigns that were believed to be from this particular country. 사마니 팀장은 해당 기업들의 해킹 사례가 일찍 발견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해킹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re actually seeing threat actors who are believed to be from nation states actually improving their ability and investing in offensive tools. 앞서 존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장은 지난달 한 포럼에 참석해 사이버 해킹 수법이 발전하면서 북한의 목표는 외화벌이를 넘어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ctivity that looks like it's designed or attempting to get inside critical infrastructure. That wouldn't be to make a buck. That would be for nation state or political purposes. 또 북한이 정교한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를 수집해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첫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북한의 종교 자유는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다고 미국 기독교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기독교 인권 유린을 감시하는 비정부단체 국제기독연대는 성탄절을 앞둔 24일 VOA를 통해 북한에선 함께 모여 기도만 해도 감옥에 끌려간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체제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져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중국 수출이 작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 9,17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수출도 20억 1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33%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밝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예정보다 2개월 앞서 해임하고 패트릭 셰너인 부장관을 장관 대행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셰너인 부장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방장관 대행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셰너인 지명자는 30년 넘게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서 근무하고 지난해 초 부장관에 임명됐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